체첸 사태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와 체첸 사이의 전쟁을 말하는데요. 체첸이 위치하고 있는 카캅스 일대는 풍부한 천연 자원으로 인해 러시아에겐 매우 중요한 전력 거점입니다. 1801년 러시아는 이란의 카자르 왕조를 멸망시키고 동조지아를 병합해 남카카스까지 세력을 뻗쳐 1828년 아자리아 지역을 제외한 카카스의 전역이 러시아의 지배하에 들어오지만 다게스탄과 체첸 지역은 체첸인의 강한 저항으로 거의 반세기가 지난 1859년이 되어서야 이 일대를 정복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체첸인들이 독립하여 다게스탄 체첸 이슬람국을 성립하기도 하지만 1921년 다시 소련에 점령되어 1936년 레닌의 민족주의 방침으로 체첸 인구시 자치공화국으로 승격됩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스탈린은 민족자치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집권적 통제하에 두려워하자 체첸인들의 무장 봉기가 발생하는데요. 스탈린은 10만여 명에 이르는 체첸 지식인, 공산당원을 처형하거나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카캅스 지역으로 진군할 때 이들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체첸 인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50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고 이 과정에서 23만 명의 체첸인이 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체첸의 독립기회가 되고 그해 10월 체첸의 대통령이 된 조아르 두다예프는 소련 해체가 발생하기 직전 체첸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체첸 지역의 속류관 시설과 연방 붕괴를 자시할 수 없었던 러시아의 옐친 정부는 1991년 소규모 병력을 체첸으로 급파하였으나 두다예프의 군대가 이를 막아냅니다. 한편 독립한 체첸의 내부 사정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두다예프 정부는 강력한 비체첸인 차별 정책에 따른 차별과 폭력 때문에 비체첸인들은 체첸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이때 러시아 지식인들이 체첸에서 추방됨에 따라 체첸 경제는 엉망이 되고 차별 정책에 대한 비체첸인들의 저항도 격해져 결국 두다예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의 충돌로 내전이 발생합니다. 체첸 내전 기간 동안 러시아는 반군에게 무기뿐만 아니라 소수의 병력까지 지원하지만 두다예프의 정부군은 반군의 거듭된 공세를 잘 방어하는데요. 열받은 일진은 두다예프에게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하지만 두다예프는 간단하게 거부합니다. 1994년 12월 러시아 대통령 옐친은 직접 정규군을 투입하여 기갑부대로 수도를 급습해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하여 20일 내로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을 합니다. 1994년 12월 11일 전쟁 개시와 함께 러시아 공군은 체첸 공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12월 31일 6천여 명의 러시아 육군은 수도 그로즈니를 향해 진격합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 육군의 대부분은 신병들이었고 훈련이 부족한 러시아군은 체첸군 저항을 뚫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공군의 지원과 로켓포의 막강한 화력을 통해 체첸군의 반격을 분쇄하면서 예정보다 늦게나마 그로즈니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체첸 정부 주요 시설 등의 요충지가 별 저항 없이 접수되면서 작전이 성공했다는 낙관론이 돌았는데요. 12월 31일 러시아군이 그로즈니 시가에 진입한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간인들 틈에 숨어 매복하고 있던 체첸 반군의 기습으로 러시아군은 많은 피해를 입고 전차 62대, 장갑차 163대가 파괴됩니다. 이때 가장 치열한 전투를 펼친 제131 여단은 중앙기차역을 점령하다가 이틀 반 만에 1469명의 대원 중 160명만 생존하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당시 131 여단은 알파대대와 베타대대로 나뉘어서
기차역을 향해 진격했는데 알파대대가 선두에 서지만 대부분의 BMP와 T-80은 기차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파괴되고 승무원들과 탑승한 보병들은 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알파대대는 본격적으로 지옥을 보게 됩니다. 탈출한 보병은 각계 전투를 실행하고 포병 지원을 요청하지만 포병 지원이 없어 대부분의 알파대원들은 죽어갑니다. 다급해진 알파대대장은 공중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공군의 오폭으로 후방에 남아있던 BMP가 모두 파괴되고 엄폐해 있던 건물마저 무너뜨려 버립니다. 알파대대장은 마지막으로 각자 능력껏 탈출하라고 명령하고 생존자들은 3일 동안 전투를 하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알파대대는 거의 전멸합니다. 베타대대의 상황도 알파대대와 마찬가지였는데요. 기차역 부근에서 24시간 동안 포위됩니다. 베타대대는 포위망을 뚫기 위해 처음에는 전차를 엄폐물로 앞세웠지만 바로 격파되었고 주변의 보병들마저 모두 사망하고 공군 지원도 없어 남아있는 보병만으로 포위망을 뚫어야 했습니다. 1995년 1월 1일 제131 여단장 살빈대령은 알파와 베타대대의 보병과 승무원들 중 기차역에 도달한 인원들로 기차역을 사수하지만 부상자가 속출했고 상황은 러시아군에게 너무 불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단장인 살빈대령은 부상병 40여 명을 APC에 태우고 탈출하는데요. 체첸 반군의 공격으로 27명이 즉사 13명은 포로가 되고 대령만 겨우 탈출합니다. 1월 2일 기차역에 살빈대령을 포함한 다른 장교들은 결국 기차역을 버리고 탈출을 시도했으나 체첸 반군의 공격으로 전사합니다. 3일간의 기갑부대를 앞세운 러시아의 공격이 처절한 실패로 돌아가자 러시아 지휘부도 늦게나마 상황을 파악하고 야포와 로켓포의 포격과 공군의 공습을 동원하여 건물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시내로 진격해 나갑니다. 결국 1995년 1월 대통령 관저를 장악했고 3월에는 그로즈니 전부를 확보하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당시 시내에는 민간인들과 체첸군이 뒤섞여 있었는데 포격을 동원한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지면서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됩니다. 그로즈니 함락 이후 두다예프는 그로즈니를 빠져나와 저항을 계속하였고 러시아군은 1995년 6월 남부를 제외한 체첸의 대부분을 점령하지만 체첸 남부는 해발 5,000m나 되는 산맥 지역이어서 러시아군은 체첸군의 게릴라전을 상대로 고전합니다. 한편 체첸군은 체첸의 러시아 점령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도 각종 테러를 벌였고 체첸 각지에 민병대가 결성됩니다. 해외 이슬람 국가에서도 5,000명으로 추정되는 지하드 전사들이 자원을 합니다. 러시아군은 1996년 6월 두다예프를 공습으로 암살하는 데 성공하지만 체첸군의 게릴라전의 희생은 늘어나고 러시아 점령지조차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1996년 8월 19일 샤밀 바사예프의 지휘하에 체첸군은 그로즈니 중심가를 기습하여 3,000여 명의 러시아군을 포위합니다. 러시아군의 거듭된 구출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로즈니 시내를 향한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체첸군에게 항복을 유도하지만 많은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폭격 위협은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여론의 악화만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8월 31일 러시아와 체첸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3,000여 명은 대부분 전사하게 됩니다. 약 21개월간의 전쟁 기간 동안 최소 5,700명의 전사자만을 남기고 체첸 정복에 실패하는데요. 러시아는 냉전 기간만 해도 소련 눈치만 보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 선진국들한테 경제제재 압력을 당하는 대굴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체첸의 반군 지도자인 샤밀 바사예프는 러시아 내에 이슬람 신정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1999년 8월
2,000명의 체첸군을 이끌고 다게스탄 공화국을 침략합니다. 이에 러시아는 체첸 반군의 다게스탄 침략을 연방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반군 세력을 막아냅니다. 이후 체첸 반군들은 모스크바 극장 테러 등 연이은 테러로 수백 명의 러시아 국민이 사망하자 분노한 러시아 정부가 체첸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2차 체첸전이 발발합니다. 러시아군도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병력을 훈련 및 조직화시킵니다. 1999년 말부터 전쟁이 시작되었고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총공세에 체첸 반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후 2000년 1, 2월에는 푸틴의 지시로 러시아군이 강력한 공세를 펼쳐 그로즈니를 최종적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체첸군은 22,000명 중 14,113명이 사살되었고 살아남은 체첸군은 그로즈니 남부의 산악지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샤밀 바사예프가 지휘하는 체첸군은 유일하게 봉쇄되지 않는 지뢰지대를 강행 돌파하던 중 바사예프가 한쪽 다리를 잃고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남지만 많은 사상자를 내고 겨우 일부만 도망칩니다. 여기서 도망치지 못한 체첸 반군은 러시아군에게 붙잡혀 감옥으로 끌려가고 대부분은 테러 혐의로 재판을 받아 더 이상 살아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요. 고문이 의심되지만 테러리스트의 시신을 반환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게 됩니다. 2006년 샤밀 바사예프는 인쿠세티아에서 러시아 특수부대에게 사살되면서 저항 세력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러시아군은 토벌을 계속하여 체첸 반군 2,186명을 추가로 사살하고 수뇌부도 대부분이 암살되거나 사살되었기에 사실상 괴멸됩니다. 반군이 멸망하자 러시아 정부는 승리를 선언하며 자축했고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푸틴은 1999년 8월에 총리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대중에게는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인물이었는데요. 대외적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자국 내 독립 세력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던 일친과 달리 체첸 사태를 한방에 해결함으로써 2차 체첸 사태는 푸틴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은 체첸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